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약이 조금 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초반에 빠질 때보다는 굉장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특히 시간외도 그렇고 또 수급도 그렇고 세 종목 중에서는 내일에 또 가장 희망을 밝히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무시무시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선봉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장을 이끌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아주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장중에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은 뭐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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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주주들은 그렇게 보내신 것 같고, 제약은 조금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고민을 만약에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팔아야 되나? 아마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약은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동안 많이 왔기 때문에 큰 폭으로 눌려가면 어떡하지? 큰 폭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또 셀트리온은 최근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는 또 역시 최근에 또 많이 올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올라간 것만큼 셀트리온은 못 갔는데 벌써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지점에서 세 종목이 약간 비슷하지만 또 결이 다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각 종목별로 조금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대응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심히 꼼꼼하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종목에서 일부 오늘 급등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주 오랫동안 갖고 가겠다, 그 결실을 좀 보자,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홀딩하신 분들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결국은 가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패턴이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수 전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좀 시총이 큰 기업들,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눌려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 거의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라는 게 오늘처럼 장 초반에 좀 눌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한번 누르고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있으셔서 만약에 좀 덜어 놓으셨다면 이번 주 중에 오늘 그 매도하신 가격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추가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뭐 조금 분산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으신 전략은 오늘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홀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홀딩을 할 때도 만약에 그 이제 매수 단가가 좀 낮은 분들은 여유가 있게 홀딩을 하시겠지만, 오늘 매수를 했거나 최근에 이 급등 장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죠. 어디까지 빠질지. 그렇지만 계속 셀트리온 그룹주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빠지면 들어온다. 물론 지금은 위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아래쪽 하방을 다져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 이 그룹주는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막 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 매수가 들어온다. 어떤 누가 사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하방을 다져주고 있다. 그리고 다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등을 하는 아주 콘크리트 바닥처럼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좀 빠지더라도 뭐 특별히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빨리 시간 아끼기 위해서 빨리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98 종목이 오르고 551 종목이 빠졌는데 0.51% 올랐습니다. 역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99 종목이 오르고 813 종목이 빠졌는데 1.44% 급등을 했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요. 오늘 뭐 시총 1위 주가 대장주가 14%대 급등을 했으니 뭐 다른 종목들이 못 가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기관 및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출회되며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한 채로 마감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업종의 의약품이 5.1%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의약품의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유통 10%, 무려 10%,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또 제약도 1.6%, 오늘은 그야말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 오늘 삼바와 셀트리온이 6%대 급등을 했다는 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총상위주 보면 헬스케어가 14.76%, 야, 진짜 많이 올랐죠. 예전 같으면 거의 상한가입니다. 이 정도면, 그죠? 그리고 HLB가 11.54, 시젠 3.82, 알테오젠 4, 제넥신 1.06. 야, 진짜 시총상위주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위주 보면 종근당 바이오 27, 종근당 홀딩스 10, 우리들 제약과 환인제약이 8%대, 그리고 삼바와 셀트리온이 6%대 시장을 이끌었고요. 하락 종목들 보면은 금요일날 잘 갔던 오리엔트 바이오가 5.72% 하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고만고만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 제약 보면 인트론 바이오가 12%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다 대입하면 오늘 뭐 전체에서 1위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팹, 나이백, PCL, 셀바이오텍 이런 순서로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지노믹 트리가 7.69, KPX 생명과학과 TNL이 4%대 빠졌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뉴스 소개할 만한 건 없었는데 서정진 회장이 올해의 아시아인에 선정되면서 주말에 그러면서 뭐 신고가를 썼다. 뭐 이것 때문에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전해졌고요. 중간에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10만 명 분량의 치료제 생산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간 최대 20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외에서 셀트리온은 0.99%, 4,000원이 빠진 39만 9,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0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시간외에선 내일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대보다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1.63%, 2,800원이 빠진 16만 9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 17만원대 밑으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느낌이 들고요. 역시 내일은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약도 1.22%, 2,900원이 빠진 23만 3,9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가장 적게 빠졌고 제약이 그 다음이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빠졌죠.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 시간의 거래 하락률을 보면요. 보시면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그 다음에 이연제약, 일동제약, 보령제약, 셀트리온, 파미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은 오늘 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급등에 따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아마 내일은 좀 장중에 특히 오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뭐 키네마스터 같은 거 빼고는 녹십자 랩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14번째에 이름을 올렸고 나이백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코스닥 전체에서 14번째로 많이 빠졌다. 시간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이 외국인의 매수가 탄탄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2만 주 넘게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은 계속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도 이틀 연속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6.18% 적지 않게 올랐다. 그런데 다만 부담인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다.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 그게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만약에 내일 그 외국인이 셀트리온의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셀트리온도 역시 조금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받쳐준다면 내일은 셀트리온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혹시 오르게 되면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개인만 23만 4천 주를 샀습니다. 거래량이 1000만 주 넘게 또 터졌는데요. 어, 외국인이 12만 4천 주를 팔았고 기관이 8만 4천 주. 기관은 지금 7거래일 연속 팔았고 또 11월 한 중순부터 지금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오늘의 수급만 놓고 보면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법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25% 지금 11월 25일 이후에 거의 한 60%, 5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으로 인한 좀 피로감에 따른 그 어떤 매도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등을 하면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눌렸다 가야만 좀 자연스러운 어떤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장이 흔들리고 좀 목요일 날 우리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라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약간 일부 물량을 덜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어떤 그 주가 자체가 좀 빠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약은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파란불을 켰는데 고작 0.75% 빠졌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빠질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인이 이제 4거래 연속 샀는데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약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팔았고 매도량을 늘리는 것은 조금 부담입니다만 기관이 골고루 특히 금투 위주로 해서 골고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일 역시 제약도 글쎄 제약은 좀 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뭐 장 상황에 따라서 좀 빠진다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런 폭이 조금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고 연속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오른다고 하면 만약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혼자만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눌릴 때 제약은 좀 덜 눌리거나 이런 어떤 오늘 수급의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그 차트를 좀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일봉인데요.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5일선이 셀트리온 5일선이 36만 원대 한 중반쯤 됩니다. 근데 지금 40만 원이 넘었잖아요, 종가가. 그러니까 내일은 이 5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그 어떤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아래 꼬리 있는 부근이 그래도 38만 원인데 그 정도까지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5일선이 올라올 때 근데 이제 자 38만 원까지 빠지든 39만 원까지 빠지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평선에 맞춰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5일선을 깨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그러면 음, 계속 홀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일단 5일선을 깰 이유가 없죠. 뭐 5일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뭐 폭락인데요. 10% 이상 폭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선 홀딩이 유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5일선이 내일 더 올라오겠지만 5일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수익을 좀 실현하겠다 하시면 일부를 덜어 놓는 것도 뭐 그것 괜찮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다음 상승 추세에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나 아니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약은 좀 다릅니다. 제약은 오늘 5일선을 잠깐 이탈했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좀 완만해지면서 꺾이는 모양이 됩니다. 이런 때 헷갈리거든요. 5일선을 깨면 팔아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오늘 5일선의 이평선 가격이 22만 2,200원, 오전에는 22만 한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사이를 유지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분봉을 한번 보면 1분봉입니다. 오전에 21만 8,100원으로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이 오전에 그 5일선에 오늘 오전 장에서의 5일선 평균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깨고 내려왔지만 1분봉을 봤을 때 아주 금방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바로 곧바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분봉상 1분봉이나 아니면 3분봉이나 조금 더 여유 있으면 한 5분봉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 3분봉이든 1분봉이든 5분봉이든 그 분봉의 끝자락에서 이 5일선 하방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부 매도해도 좋다. 그렇지만 지금 1분봉인 경우 뭐 3분봉, 5분 다 마찬가지겠죠. 1분봉에서 이탈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탈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재차 9시 25분쯤에 재차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방을 뚫지 않았다. 뚫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팔지 않고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올라갈수록 아까 22만 2,2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2만 뭐 2,200원이면 더 한참 아래쪽이잖아요. 제가 22만 4,000원에서 선을 그어놨는데 한참 위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쭉 끌어올렸잖아요. 이 분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하방을 이탈을 좀 하더라도 분봉을 1분이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3분이든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으면 5분봉 정도로 맞춰놓고 그 분봉의 끝에 이제 다음 분봉으로 넘어가기 전에 3분 단위 아니면 5분 단위 아니면 1분 단위에서 완전히 이탈을 한 채로 넘어가지 않으면 홀딩한다. 그리고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나 제약 모두 다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또는 상당히 그 강한 어떤 음봉을 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이제 맞지는 말자. 그래서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같은 추세로 탄력을 받아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홀딩하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빠질 것 같다고 하면 약간 일부 좀 덜어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조금 장이 출렁거리면 그때 좀 빠진 가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이나 아니면 아예 조금 많이 눌린 특히 코스피 대형주 또는 뭐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반발 매수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10월 26일 이후에 69%, 69.54%, 16번째로 코스피에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70% 정도 올랐어요. 한 달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70% 올랐고, 코스피 전체에서 이 대형주가 16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잘 가는 것 같던 녹십자 홀딩스 이런 거 다, 만도 이런 종목들 다 밑에 있잖아요. 코스닥은요, 셀트리온 제약이 131.48%, 아홉 번째, 코스닥 전체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6.24%, 14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지금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그 어떤 주 세력이 판단하기에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이러면 어,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질 거고, 주가 자체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맞으면서 홀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할 때 조금 더 싸진 가격에서 사도 될 것 같고, 다만 그 홀딩과 싼 가격에서 재매수하기 위한 어떤 일부 수익 실현은 좋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다. 이번 주는 만약에 이번 주에 조금 장이 좀 출렁거린다고 하면 그때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좀 저가에 사는 게 좋다. 그죠? 당연하죠. 그래야만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조건부 허가 신청 같은 대형 호재가 나와도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팍 튀었다가 단기적으로 그냥 어떤 단기 이슈처럼, 왜냐하면 그 기대감에 올랐던 그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호재가 사라졌잖아요.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즉 조건부 승인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승인 신청하거나 또 허가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단기 어떤 이슈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약간 그 분량을 좀 조절한다든가, 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고 홀딩하거나 아니면 약간 수익을 실현하는 어떤 전략도 지금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타이밍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인데 뭐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홀딩 하시면 좋아요. 뭐 아주 길게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분량을 좀 조절해서 좀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그 불확실한 그 지점을 슬기롭게 지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만 잘 지나가면 금요일 정도에는 다시 다음 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어차피 갈 놈 그냥 홀딩하자, 이렇게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빠졌을 때 아니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혼란스러우니까 지금은 일단 조금 조절하자. 그래서 조금 수익을 좀 내놓고 현금을 들고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이 다르겠지만, 뭐 저는 지금 매수를 아주 신나고 즐겁게 매수하는 구간은 조금 지나가는 느낌? 지금은 조금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자신 있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익
이 서류상의 수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좀 내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급등했을 때는 일부 조금 덜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선택지가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 뭐 잘 갈 건데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무심하게 어차피 갈 놈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겠어 하시면 홀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것도 뭐 그 전략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잘 고려해서 슬기롭게 지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루 지나갔는데 마치 한 뭐 3, 4일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를 잘 슬기롭게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